동득입니다. VBA 튜토리얼 15번째 강의입니다. User Defined Function입니다. User Defined 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네. 함수들이 많죠. 가로로 쳐 있는 것들을 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수를 포함하니까요, 이 안에. 수를 포함하고, 이 수를 가지고 수가 다르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변수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매개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매개가 된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 함수는 함수의 이름을 붙이고 사인하고 가로 열고 나오는 결과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근데 이런 사인이라든가 이 기본 함수들은 지금 날이 갈수록 빌트인 이미 프로그램상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전공 분야에 맞는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란 무엇이냐, 그래서 펑션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사인, 뭐 코사인, 뭐 이것들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한다라고 해서 큰 프로그램을 자장 개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함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길게 짜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의 길이를 라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한 라인, 두 라인, 만약에 100라인짜리를 짜야 된다면은 이거를 10개 라인, 10개 라인에서 10개로 나눕니다. 10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거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라인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0라인 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더 큰 프로그램 짰을 때 요 함수들을 이미 작성한 함수들을 다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드시 함수라든가 모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때, 야, 너는 이렇게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서로 이제 코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만든 부분들에서 자기가 만든 함수도 같은 함수 이름이 서로 막 충돌을 일으켜. 그러면 자기가 만든 부분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모듈로 나눠요.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모듈을 짤게. 내가 이 기능을 짤게 라고 서로 분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업상에서만 작용하는 함수 혹은 야, 이 함수 정말 좋아. 너도 이 함수 써봐. 내가 이거 만든 함수야. 하면 이 함수를 퍼블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짜게 쓸 수 있게 만들고요. 아니면은 야, 나 그 함수 나랑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너만 써. 라고 하면 private 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펑션의 정의는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텍스를 한번 봅시다. 신텍스 구문입니다. 문법 구문입니다. 문법 구문을 보면은 펑션으로 시작해가지고 펑션은 end 펑션으로 끝납니다. 뭐가 끝난다고요? 펑션이 끝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펑션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파라메타를 리스트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만들어진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미니멈이란 것은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개 A, B, C, D 다 콤마로 나누죠.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함수 이름은 펑션 네임은 min이고요. 파라메타 리스트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파라메타 리스트를 가지고 이 안에 계산하는 작업, 스테이트먼트에서 계산하는 작업을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해서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불러드릴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min하고 가로 열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제가 있죠. 예제에서는 뭐라고 만들었냐 하면은 그 면적을 구하는 거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find area라는 함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펑션으로 시작하고요. end 펑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ind area인데 만약에 정사각형의 면적을 나눈다면은 정사각형의
요걸 폭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길이라고 부르는데 L.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폭은 필요 없고 요것도 L이고 요것도 L이잖아요. 그죠? L이니까 정사각형의 면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의 L 곱하기 L이다 라고 합니다. 곱하기 표시가 컴퓨터에서는 다 이게 별표 표시 쓰는 거 알죠?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에스터리스크. 에스터 우주 별이는 에스터리스크. 에스트로노이 우주 비행사 뭐 이런 L 곱하기 L이고 근데 만약에 가로하고 세로 면적이 다르다. 세로는 L인데 가로는 W다 라고 하면 이때의 면적은 L 곱하기 W입니다. 오케이. 근데 함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냐 하면은 find area라고 이게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얘네들. 근데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도록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라든가 기타 다른 고급 언어에서는 소문자 대문자를 다 구분합니다. 구분해가지고 find area라고 해서 면적을 구할 때 요 같은 경우는 L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L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length를 했는데 뭐 as 더블 긴 더블이란 것은 싱글하고 더블이 있는데요. 이게 실수를 나타냅니다. 실수 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효자리 숫자가 긴 실수를 얘기합니다. 아침이라서 혀가 잘 안 돌아가네. 그래서 length를 실수로서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정의해서 막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정의하고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만약에 is missing with 그 다음에 뒤에 항목은 콤마에서 W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with를 폭이란 것은 옵셔널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대신 옵셔널은 그 크기가 변할 수가 있다. 베리언트 뭐 이게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되면은 나중에 곱하기 하면은 에러가 뜨겠죠. 에러가 안 뜨면은 프로그램이 좀 나쁜 프로그램이에요. 에러를 많이 띄워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if하고 then 해서 조건 문장 만들었죠. 만약에 if then is miss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예요. with 이 폭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만약에 폭이 없다, missing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length 곱하기 length로 find area를 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폭이 있다라고 하면 length하고 w 폭으로 area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만약에 두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걸 사용하고요. 만약에 여기 안 오고 하나만 넣었다 그러면 위에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값은 find area고 find area는 여기 함수의 이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여기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에다 넣어버렸네요. 모듈에다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넣고 모듈에서 만들었으면은 여기 시트상에서는 요 워크북 혹은 시트상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퀄 표시하고 이렇게 요 width 집어넣고 area length 집어넣고 요 값을 불러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더니 곱하기 했더니 요 두 값을 곱했더니 에리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15번 여러분들은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enable content 해서 여기에 보면 find area라는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with 곱하기 with 해서 한 숫자만 집어넣었다. D7 하나 집어넣으면 66에 36이 되겠죠. 그죠? 36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집어넣었으면 그거고 하고 그다음에 디벨로퍼로 들어가가지고 코드를 볼 수 있어요. 뷰 코드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여기는 시트 1뿐이 없는데요. 모듈 1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보기 힘들다고요? 보기 힘들면 여러분들이 다른 에디터를 쓰든지 뭐 예를 들어 거기 요런 거기 예, 그 저같이 거기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확장자를 VB로 넣던지 이렇게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깝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없으면은 학교에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일러 쓰고 그 다음에 뉴 프로그램인데 제너럴로 비주얼 베이직 클래스로 하고 이걸 돌릴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전부 다 컨트롤 A 해서 딜리트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하면은 좀 전처럼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인다고요? 컨트롤 하고 스크롤로 하면은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15장은 김득희입니다. 16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6장 서브 프로시저입니다. 지금 보면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5장에서 했고요. 함수와 비슷한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함수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브 프로시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브 프로시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불러들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프로시저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함수하고 서로 같은데요. 함수하고 비교했을 때 펑션과 서브 프로시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브 프로시저는 값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함수 값은 sin 얼마 하면은 돌려주는 아웃풋 값이 값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서브 프로시저는 그 안에 어떤 인수를 넣으면은 이 밖으로 그 값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산해 가지고 직접 다 실행을 마쳐 버립니다. 밖으로 값을 돌려주지 않는다. 함수는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있고요. 서브 프로시저는 콜 프로시저 없이 불려질 수 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 equal 뭐 해야지 불러드릴 수 있는데 서브 프로시저는 그냥 이렇게 뭐 콜이라는 어떤 거를 절차 없이 막바로 그 이름만 쓰고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브 프로시저는 서브로 시작해서 end 서브로 끝난다. 그래서 신텍스입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로 시작해가지고요. end 서브로 끝나고요. 만약에 요 안에 이제 실행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행문을 끝내고 싶을 때는 exit 서브에서 이 실행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들, 이 파라메타 혹은 어떤 사람들은 argument list라고 합니다. argument 같은 파라메타 리스트랑 같은 겁니다. 매개 변수들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이 값을 출력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출력시키는 겁니다. 이게 서브, sign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없고요. private, public, friend, static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듈 안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 프로젝트 전체에서 쓸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앞에서 면적을 구하는 거 find area라는 펑션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서브 프로시저의 이름을 그냥 area라고 했습니다. area라고 서브로 시작해 가지고 end 서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변수를 반드시 받았고요. 두 가지 변수를 곱해 가지고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도 함수인데 가로를 안 쳐도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콜링 프로시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펑션에서 find area 해가지고 막 야차차게 구했잖아요. length하고 width를 길이와 폭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산을 요 안에 계산하는 걸 해가지고 find area로 넘겨줬는데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area라는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area의 서브 프로시저에 들어가는 두 가지 변수 괄호를 쳐줘도 되고 안 쳐줘도 좋고 해서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었는데 그 서브 프로시저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public 다 쓴다는 게 서브, end 서브, 메시지 박스, length, width 이렇게 했습니다. 요 안에 요것이 example로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브하고 요걸 별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실행을 시켜보면 앞에서 두 가지 값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138, 622, 638, 138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값이 뭐가 들어갔냐면 find area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값이 해서 지난번에 썼을 때 138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로 요게 출력이 되고 이 값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넘겨주기 않게 find area 값이 그냥 디폴트로 0이 저장되게 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펑션을 썼을 때는 했는데 요 밑에 값이 계산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산 값이
다른 값들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요 계산해서 자기가 그냥 가져서 해치워 버려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갖고 있고 밖으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find area 해서 area 값을 곱했는데 여기에 값이 어떤 값이 그래서 find area 값은 얼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디폴트 값으로 0이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지 박스는 이거고요. 에, 그 펑션에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요 값이 0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장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실행했을 때 enable 매크로를 실행해라 라고 딱 했더니 138이 떴죠. 그런데 여기의 값은 그냥 0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라고 했더니 디벨로퍼에서 뷰 코드로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모듈에서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코드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좀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 펑션이 있고 이 에리어라는 것을 여기에 에리어라는 걸 서브 프로시저로 정의를 했고요. 랭스가 들어왔고 위스가 들어왔고 랭스 위스는 위에서 다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시켜주고 이 값을 리턴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이걸 실행해도 값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find area에. 그래서 여기 find area 값은 원래 값 0으로 그냥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함수에 이게 들어왔는데 돌려주는 값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find area라는 펑션을 썼을 때는 요건 펑션은 정의되어 있지만은 이 값이 출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출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find area 밑에 서브 프로시저에서 그냥 그 값을 먹어버렸으니까요. 예,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긴 한데 펑션과 서브 프로시저가 헷갈리긴 하는데 그 대부분 펑션을 쓰고 있고요. 뭐 안 돌려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서브 프로시저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엑셀 다른 사람들 프로그램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VBA 17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7장은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프로시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왜냐하면 서브 프로시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시저 중에서 밑에 하위로 펑션이 있었고 그 다음 서브가 있었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란 것은 뭐 어떤 것이 탁 터지는 거 생일 이벤트 뭐 가끔씩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워크시트 이벤트가 있고요. 워크북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벤트가 사용자가 그러니까 엑셀의 각각의 칸을 셀이라 부르는데요. 셀을 뭐 더블 클릭한다든가 뭐 어떤 뭐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런 걸 이벤트라 부르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뭐가 탁 뭐 팝업이 뜬다든가 뭐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이벤트가 있고요. 워크북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와 북은 시트는 각각 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은 이 낱장들이 모여가지고 묶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의 예제를 한번 보면요.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실행하게 냅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현재 시트가 하나뿐이 없어요. 한 장짜리 이게 전체를 가지고 책이라 부르고요. 북이라 부르고 요건 지금 현재 시트가 하나뿐이 없어요.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더 만들어 보려고 클릭을 눌렀어요. 새로운 거 했더니 요런 거 팝업 창이 뜨는 거예요. New sheet created successfully. 이게 보통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도록 만든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또 팝업장이 뜨죠.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걸 만드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트 2에서 더블 클릭을 했더니 아무것도 발생 안 했죠? 근데 시트만에서는 더블 클릭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런 게 떠요. 더블 클릭을 너 했다라고. 시트 1에서만 작용하는 겁니다. 시트 1에서만. 시트 2에는 작용 안 하고요. 그래서 시트 1에서 작용하는 이벤트를 만들고요. 시트 전체 북에서 작용하는 이걸 시트 1, 시트 2, 시트 3를 합쳐가지고 북이라 부르잖아요. 북에서 작용하는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 1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시트 1에 디벨로퍼 뷰 코드를 보면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가 있잖아요. 시트 1에는 시트 2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벤트가. 시트 3에도 하나도 없어요. 시트 1에 보면은 이런 이벤트들을 넣어놨습니다. worksheet before double click. 예, 그래서 더블 클릭하기 전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뭐가 발생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워크시트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더블 클릭 calculate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워크북에서 보면은 워크북에서 우리가 새로운 워크북을 만들었을 때 전체 여기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많습니다. 서브 프로시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new 시트를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각각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전체에 쓰려면은 그냥 모듈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워크시트 이벤트가 있고요. 워크북 이벤트가 있습니다. 워크시트 이벤트란 것은 그 시트 안에 예를 들어 시트 1 안에 넣었다면 워크시트라고 넣고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전에 봤을 때 이 왼쪽 상단에 워크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워크북 혹은 워크시트 여기서 클릭해 가지고 제너럴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요. 우리는 뭐를 했죠?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바랬어요. 시트 1에서. 그러면은 요 중에서 셀 더블 클릭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before 더블 클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전에 뭔가를 발생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before 더블 클릭을 하면은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메시지 박스의 내용에는 before 더블 클릭이라고 타이핑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액션이 여기는 시트 1에서 시트 1에서만 실행되는 거죠. 그죠? 시트 1에서만. 그리고 워크북은 전체에서 하는 건데 새로운 워크북을 이렇게 워크북에 들어가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클릭해서 쓸 수 있는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뭐를 했냐 하면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은 더블 클릭도 되고 그게 시트를 어, 만들어라라는 막 뉴 시트를 했었나요? 그래서 뉴 시트를 하게 되면은 뉴 시트를 만들면은 새로운 시트를 시트 1만 있었는데 시트 2를 플러스 기호로 만들어 버리면은 메시지 박스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New sheet created successfully 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떴죠. After creating 3에서 5를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뜨고요. New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예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